공주 석장리 그럼 이것도 알아야 됩니까? 남한에서 최초에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 에이, 필요 없습니다. 공주 석장리 그냥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그 다음이 단양 금굴하고 단양 수양계 유적. 단양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청원에 가면 두루봉 동굴이라고 있는데 청원 두루봉 동굴이 여러 개인데 그 동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흥수굴이라고 있어요. 김흥수 씨가 김흥수홍이 발견하셨기 때문인데 그 흥수굴에서 어린아이의 뼈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 이름이 흥수아이입니다. 흥수아이. 흥수아이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천 전말동굴하고 웅기공 굴포리 같은 데가 유명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읽어드린 것 정도는 밑줄 그어놓고 요걸 아시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무엇을 알려드리면 지금 제가 여기다 여러분들 써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건 단순하게 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 공부하는데 팁을 하나 알려드리죠. 단순하게 외워야 될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외운다고 해서 어디까지 안 가, 시험까지 안 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그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포스트잇을 이용하세요. 과목이 여러분들은 필요한 과목이 5개 과목 정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구역을 딱 나누세요. 벽에다가. 포스트잇에다가 구석기 유적 해갖고 제가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단양 수양계, 단양 금굴, 그 다음에 뭐 청원 두루봉, 제천 전말, 그 다음에 웅기군 굴포리 이런 거 정도는 써놓으세요. 그리고 벽에다 붙여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심심할 때 한 번씩 띄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포스트잇.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포스트잇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 이게 바로 주먹도끼인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순배찌르개라고 합니다. 순배찌르개. 순배찌르개가 뭐야? 찌르개입니다. 찌르개. 사냥도구죠. 사냥도구가 찌르개고 긁게 밀개는 요리도구, 조리도구인데 자, 순배라는 건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다가 나무 같은 걸 이렇게 하고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배찌르개 같은 것들도 만들어졌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요거하고 관련된 문제. 구석기 뭐 사진은 요 정도 여러분들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구석기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갖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가 시작된 것은 70만 년 전부터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전기는 뭐? 하나의 도구로 여러 개의 용도로 쓴다. 그 다음에 중기에는 몸뚱을 확 깨갖고 그 나오는 모양이 우연에 의해서 나온 거에 깎아서 모양을 쓴다. 그냥 여러 가지 도구를 쓴다. 그 다음에 후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죠. 똑같은 도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됩니다. 요거 나오고요.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구석기 전기에는 큰 석기 한 개를 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중기에는 쐐기 등을 이용해 여러 개의 돌날 격지를 제작했다. 자, 제대로 제작했다는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의도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돌날 격지 같은 걸 이용했고 모양 같은 거 딱 만들어내갔다. 이거는 여러분들 중기가 아니라 어느 시기에나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후기 가서나 가능한 얘기예요. 이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상원 검은모루 동굴,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대표적인 유적지다. 맞습니다. 됐고 이 구석기에선 유적지 문제가 제법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라고 미리 알려드린 겁니다. 실제로 지금 외울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구석기에서 여러분들 외울 거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눈 감고 한번 대답해 주죠. 일단 농사 지었다 안 지었다? 안 지었다. 거기서부터 가는 겁니다. 자, 뗀석기는 다 알고요. 그렇다면 뭐 농사 안 지었으니까 뭘로 먹고 살래? 채집, 수렵, 어로로 먹고 산다. 그러니까 어디 살래? 강가에 산다. 그리고 이동생활하냐? 정착생활하냐? 이동생활합니다. 이동생활하니까 집을 어떻게 지어요? 막 지어야 되죠. 막집이죠. 흐름을 이해하면 암기분량은 그렇다면 구석기에서 암기분량은 여러분들 뭐 동네 이름만 외우면 돼요. 동네 이름만.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외우는 걸 최소화시킵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훨씬 더 편해지세요. 그러니까 수업을 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꼭. 오늘을 듣든 오프로 듣든 여러분들 제 강의를 꼭 들으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합격에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시대가 지났으니까 이번엔 뭐가 가냐면 여러분들 중석기 시대라는 걸 잠깐 보도록 하죠. 자, 구석기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중석기 시대가 나오는데 이 중석기 시대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되게 많아요. 어떤 학자는 중석기가 있다. 어떤 학자는 우리나라에는 중석기가 없다.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았는데 우리는 일단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중석기 시대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약 1만 년 전을 얘기해요. 1만 년 전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갑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기온이 올라가면
수풀이 우거지게 돼요. 거기에 아주 작은 동물들이 살게 돼요. 이 작은 동물들이 살게 되는데 이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큰 석기는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과 돌을 깨갖고 작은 부분을 쓰죠. 그걸 바로 작은 부분을 쓴다 해갖고 잔석기라고 불러요. 잔석기. 이 잔석기는 장점은 굉장히 빠르게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파워가 떨어져요. 잔석기 3개 들고 딱 나섰는데 그때 우리 부딪혔던 맘모스 있죠. 아까 부딪혔던 맘모스. 그놈하고 또 부딪혔어. 그러면 잔석기 3개 던지고 또 밟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잔석기의 파워를 늘리는 노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 요만한 돌을, 요만한 잔석기를 요만한 나무에다 연결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창! 이 창 들기 뭐하게요? 이 창 들고 뭐하게 요만한 거 들고 화살이 되죠. 이만한 돌에다 아까 순배찌르개 같은 거에다가 이만한 나무를 붙여야 창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로 뭐 이 시기부터 활, 창 이런 것들이 이용되는데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어서 쓴다 해갖고 이음도구라고도 합니다. 그래갖고 이 중석기, 하지만 이 중석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있다 없다 논쟁이 많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무슨 시대가 되냐면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가 됩니다. 신석기 시대는요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 기원전 BC 여러분들 AD 알죠? BC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BC는 기원전이에요. 그래갖고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벌써 눈치 빠른 학생 여기서 질문 들어오죠. 그 정도 여러분들 생각은 해야 돼요. 1만 년 전, 이건 기원전 8000년 전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바로 질문 들어와야죠. 선생님, 1만 년 전하고 기원전 8000년 전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차이 없죠. 똑같은 1만 년 전인데.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이렇게 욕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중석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석기는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구석기 말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 뭐 신석기 초기나 구석기 말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중석기는 없다라고. 아니다. 그래도 아주 짧지만 중석기 시대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중석기는 구석기로부터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신석기 시작 시점, 정확하면 구석기 말기 신석기 초기니까 그 넘어가는 시점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데 신석기 시대 가서 가장 큰 변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무엇의 시작? 농업의 시작, 농경의 시작. 그래갖고 이걸 바로 농업혁명. 다른 말로는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역사를 홀라당 바꿔놓게 되죠. 농업혁명, 신석기혁명. 무슨 얘기냐? 자, 여태까지 자연이 주는 것만 얻어먹고 살았죠. 하지만 이제부터 바뀝니다. 아직까지 벼농사, 보리농사 이건 아니지만 조, 피, 수수 같은 잡곡류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조피, 수수 같은 잡곡류 농사. 이게 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탄화된 좁시가 발견되기도 하면 좁시가 아니라 좁쌀이 발견되기도 했죠. 자, 그렇게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은 여태까지 자연이 주던 것만 얻어먹고 살던 채집경제에서 이제 생산경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경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바뀌어요. 왜? 농사를 지으려니까 농기구가 필요합니다. 농기구가 필요하다 보니까 뭐? 이제 뗀석기로는 정교한 농기구 못 만들어요. 이제 아주 정교한 농기구 무엇이 필요할까? 갈아 만든 농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뭐? 간석기가 등장합니다. 간석기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도 필요하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자, 가을에 추수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식량이 들어와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배 터져 죽을 때까지 계속 퍼먹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먹고 남는 건 보관해야 되겠죠. 먹고 남는 건 보관해야 되는데 땅바닥에 보관은 안 돼요. 왜? 땅바닥에다 보관하면 어떻게 되냐? 싹 나옵니다. 싹 나오면 안 돼요.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이제 땅바닥에다 보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 이제는 무엇? 여러분들 보관하는 그릇이 필요하죠. 그래갖고 토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당시에 토기가 등장하는데 이 당시에 뭐 먼저 나오기는 토기는 이름 민무늬 토기가 있고요. 덧무늬 토기도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를 대표하는 건 암사동에서 발견된 빗살무늬 토기가 가장 많죠. 빗살무늬 토기. 이게 제일 많고 그 전에 이름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도 있었다. 자, 근데 제가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느냐?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제가 시대별로 대표하는 토기를 분명히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깜빡하고 넘었어요. 어느 시대? 구석기 시대 토기를 깜빡하고 넘어갔어요. 어떡하죠? 여러분들 알죠?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 뭐가 있습니까? 맞춰보세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랄을 하십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토기의 등장 무엇의 시작을 의미합니까? 농사의 시작을 의미해요. 농경의 시작을. 근데 농경의 시작 언제 됐습니까? 신석기 시대 됐죠? 신석기 시대 들어가야지만이 농사를 짓는다란 말이에요. 구석기 시대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석기 시대 토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석기 시대 토기를 알아내려고 하는 바보짓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토기의 등장은 어느 시대부터 시작?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 이름 민문이 토기, 덧문이 토기, 그리고 무엇? 빗살문이 토기로 간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요거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또 변하는 게 있습니다. 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무서워지는 게 있어요. 뭐가 무서워지냐? 하늘이 무서워집니다. 제가 오프 강의에서 한번 뭐가 무서워지죠? 이렇게 딱 하니까 한 여학우분이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딱 뭐가 무서워지니까 저를 보면 씩 웃으면서 그래요. 자, 나는 이제 에이 천장이 뭐야 이러면서 농담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딱 그러죠. 암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모릅니다. 자, 그랬는데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되냐? 하늘이 어떤 기후를 주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 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주는 기후를 내 마음대로 조절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대고 기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온 게 애니미즘. 애니미즘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냐, 여러분들? 모든 자연물엔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야. 태양에도, 달에도, 산에도, 나무에도, 돌에도, 물에도, 강에도, 바다에도, 호수에도 다 영혼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골 동네는 좀 많이 있는데 마을 입구에 성황당이라고 있습니다. 웬 고목에다가 웬 새끼줄 감아놓고 막 치성 드리고 하죠.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황당인데 그 나무에 뭐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영혼이 있고 산신령이 있고 그래서 나 애기 낳게 해달라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거기다가 치성을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애니미즘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컸던 거는 태양과 물에 대한 숭배가 제일 큽니다. 왜? 농사하고 직접 관련되니까. 그 다음이 샤머니즘. 샤머니즘은 뭐가 되겠습니까? 샤먼하면 무당이잖아요. 무당하고 관련된 거 찾으시면 돼요. 무당하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 토테미즘. 토테미즘은 뭡니까? 특정 동식물과 자신들의 조상을 연결시키는 거. 여러분들의 최고 조상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최고 할머니 누구예요? 곰이라고 대답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최고 할머니 곰이 곰새끼야 곰새끼 아니지. 웅녀죠. 웅녀 곰이 변화. 그게 바로 토템이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곰과 호랑이의 토템을 원래 갖고 있던 민족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뭐가 필요한? 노동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당시에는 원래 신석기 시대에는 시족사회가 기본이에요. 시족이라는 건 같은 핏줄끼리 모여 사는 겁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 여러분들 점차 바뀝니다. 시족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같은 핏줄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무엇이? 안 좋은 유전자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여성. 그래갖고 기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갖고 무엇을 하게 되면 조개혼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족사회지만 조개혼을 하다 보니까 여러 시족들이 모여서 결혼을 해서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족과 시족이 결합되었고 부족 단계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요? 선생님 지금도 조개혼이죠. 그 개념이 조금 달라요. 지금 하는 결혼, 선생님 지금도 친인척끼리는 결혼 못하잖아요. 조개혼 맞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일부 일처제의 결혼 방식이 아닙니다.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저녁마다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녁마다 여러 시족이 모여요. 여러 시족이 모여갖고 한 부족단이 이렇게 모여갖고 서로 사랑에 짝대기 한 사람들 갖고 손가락 딱 맞으면 손잡고 움집에 가면 됩니다. 움집에 가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솔직한 대답을 원합니다. 솔직한 대답을. 자, 어제 파트너가 오늘의 파트너?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많죠. 오늘의 파트너가 내일의 파트너?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하지만 아닌 경우가 많겠죠. 이러다 보니까 일부 일처제 절대 아니죠. 일부 다처제 일처다부제 아니죠. 그 다음에 다부다처제 그렇죠. 다부다처제 일명 프리스타일. 알겠습니까? 이런 거고. 자, 이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정착하겠습니까? 이동하겠습니까? 이전 정착생활이에요. 정착생활이에요. 그 다음 집도 잘 지어서 움집 짓습니다. 움집은요 이제 원형으로 짓는데 이렇게 깊게 파요. 깊게 파요. 요건 좀 그림은 여기다 그리기가 좀. 자, 깊게 팝니다. 그리고 계단이 있을 정도까지 깊게 파요. 그 다음에 여기 화덕이 있어요.
가운데다가 따뜻하라고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썼죠. 조금 이따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신석기 시대랑 구석기 시대랑 완전히 달라졌구나. 야, 생활 모습이 다르구나.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왜?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아직도 농업 생산력이 높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